안녕하세요. 오늘 오전에 방송을 지금 방금 켰습니다. 방송 녹화를 좀 하려고 방송했습니다. 최근 어제 오늘 계속 그 명태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 그 명태균 씨가 그 창원지검에 두 차례 받고 조사가 두 번째 조사에서 끝났다고 하죠. 또 JTB 뉴스 기자와 고성이 오고 가는 그런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발까지 한다고 하는 상당히 그 명태균 씨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고 또 일부 그 공영방송 보도에는 명태균 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날카롭게 비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명태균 관련해서 명태균의 어떤 반란이지 않느냐. 그 반란이라는 것은 뭐 윤석열 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 각을 세우고 그 내용을 어떤 전화 녹취 내용을 그 보도를 하고 또 이렇게 했던 내용을 이제 급기야 반전 시나리오를 작성을 해서 오히려 더 이렇게 어떤 구속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 공천 개입에 대한 부분을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급반전돼서 명태균의 반란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제목을 좀 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그 JTB 기자하고 그 서로 고성이 오고 가면서 상당히 아주 말도 잘하더라고요 명태균 씨가. 그래서 일부 오늘 아침 제가 조회를 검색을 해보니까 명태균의 어떤 공천 개입에 대한 어떤 대가성 그 돈을 그 수수를 했던 거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요. 요즘 명태균 관련해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외에 뭐 일부 스픽스라든가 다른 어떤 유튜브 방송에서도 명태균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명태균 씨가 상당히 좀 뭐랄까 좀 머리 회전이 스마트하게 잘 돌아간다. 그리고 현실에서 명태균이가 그 구속을 면하고자 하는 또 이미 이 김건희 여사와의 어떤 그런 내통을 어떤 그 은닉적인 그 타협이 보여지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제 내피셜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그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물밑 협상, 소위 그 우리가 검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그뭐 박애인이라든가요 그걸 서로 간의 그 어떤 내용을 주고받고 하면서 구형을 낮추는 그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어제 나와서 JTB 기자에게 아마 목소리를 높이면서 상당히 그 언성을 높이면서 아주 뭐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명태균 관련해서 어, 제가 지금 신문 내용을 한번 그 볼 텐데요. 신문에 어떻게 명태균 관련해 나왔는지 한번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태균 딱 치면은 공천 대가 맞다 그런 진술, 검찰 조만간 영장 청구 하겠다라는 그 SBS 단독 보도 내용이 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6시간 전에는 검찰이 명태균 연이틀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겠다.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조사는 마무리가 됐고요. 뭐 구속영장을 만지작거린다. 그런 내용들. 그래서 뭐 사실 명태균이 어떤 굉장한 그, 그 뭐라 그럴까 하나의 이제 그 단초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하야나 뭐 탄핵에 대한 그런 시발점이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급반전하게 명태균 씨의 반란으로 인해서 새롭게 그 진정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지금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명태균의 공천 개입이 아닌 어떤 여러 가지 이 부분을 본인 스스로가 이제 해명을 하고 오히려 제가 어제 또 보면서 명태균 씨가 굉장히 그 자기 이 합리화 말도 잘하고 아주 뭐 이렇게 대응을 잘하는 아주 그냥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뭐 내용이 있지만 명태균의 그 입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논란이 되고 또 그러니까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탄핵이나 그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런 부분을 명태균의 입 한마디 한마디에 나오는 말이 그 녹취 내용이 새로운 그 단초가 되는 그 굉장히 아주 논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명태균 사건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잠정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명태균에 대한 얘기는 뭐 사실 AGC하고 지금 지켜보고는 있는 입장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명태균 씨는 영장이 청구될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뭐 최은순 씨도 그 영장 청구돼서 구속이 됐는데 한 몇 개월 정도 이렇게 아마 윤 대통령이든 조용히 그 수감 생활을 하면서 조용히 좀 있어라. 이게 뭐 그림이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밖에서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안에 그 어떤 감옥소 안에서 조용히 입 다물고 있고 이렇게 보호를 해주는 그래서 영장 청구가 될 것이고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은 바로 수감이 돼서 수감 생활하면서 뭐 진정 국면이 되면 다시 나오지 않겠나. 지금 뭐 명태균에 대한 그런 그 녹취 사건, 공천 개입에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주 논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그 뭐 시중에 굉장히 하나의 트리커로 그 탄핵에 대한 트리커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뭐 모두들 아다시피 굉장히 첨예한 그 대립 기자들이 지금 막 집중 취재를 하고 파고들고 그렇거든요. 어제 뭐 아주 뭐 JTB 기자와 그 원성이 높은 고성이 오고 가는 걸 보고 명태균 씨가 의외로 상당히 그 똑똑하다. 근데 똑똑하다기보다도 아주 막 논리정연하게 말도 잘하고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명태균 씨에 대한 프로필을 보니까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태균 관련해서 이제 강혜경 관련 서로 의견이 대립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명태균과 강혜경 관련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좀 장기전으로 흐르겠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두 번째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좀 아직 감기가 덜 나서 가지고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좀 약을 먹고 계속 그러는데도 감기가 아직 약간 가래도 나오고 목이 잠기고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할까 말까 하다가 지금 너무 싫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방송을 지금 키게 됐는데요. 목소리가 좀 잠긴 걸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탄핵 집회가 2일 날하고 9일 날 그렇게 토요일 날 또 지난 매주 토요일 날 하죠. 2일 9일 그렇게 진행이 됐고 이번 주도 16일 날 할 예정인 것 같은데요. 탄핵 집회 그
지금 여야 공방이 지금 치열하거든요. 그 국힘당 한동훈 대표가 하나의 그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법원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탄핵 집회에 대한 공방이 지금 치열하다. 그리고 어제 또 이재명 대표는 또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차마 두 글자를 얘기를 못 하겠다. 두 글자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정말 꺼내지를 못하겠다. 그게 지금 사실입니다. 그 내용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이 이 태진이나 어떤 하야, 태진 아웃, 윤석열 아웃, 아니면 태진 그 정도의 표현은 가능해도 탄핵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굉장히 입을 다물고 있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이 보도가 됐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탄핵이란 말은 쓰지 않고 있다. 그래 한민수 의원도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넉 달 넘게 민주당은 지금 계속해서 그걸 이제 로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문 용어를 로키, LOWKEY, 그러니까 로키. 낮은 장구다는 말이죠. 그 로키 전략으로 지금 탄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뭘까라고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어떤 논평도 있고 하는데 2016년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비교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수층에 있는 보수 그 세력들, 소위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은 그 하나의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죠. 경기를 일으키죠. 그런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탄핵에 대해서 굉장히 결집하는 효과가 있어서 만약에 탄핵을 시도하게 되면은 보수가 결집을 한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200석이 넘어야지 특검이나 탄핵도 가능한데 200석을 넘지 않는 못하는 진보 세력의 그 국회의원의 숫자 때문에 결국 일부의 어떤 소위 그 보수의 의원들이 동조를 해줘야만이 탄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핵은 안 된다는 그 저변에 이미 깔려 있다. 여전히 여권 지지층이 지금도 견고하다. 200석을 넘지 않고 못 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사실 원망스럽죠. 그 양산의 그 대통령이 좀 잘 처신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표가 지지층이 견고하게 보수층이 있기 때문에 그 표의 가결에 있어서 이렇게 오지 않으면 탄핵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학습 효과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진보 진영만 가지고는 탄핵이 어렵다. 그래서 진영의 거리에 나와서 대통령을 끌어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중도와 진보의 성향을 가진 온 국민들이 나와서 어떤 압박을 해야지 국힘당이 여당의 일부 그 의원들까지도 압박을 해야지 탄핵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진보 진영만 가지고는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의 1심을 선고를 앞두고 지금 여야 공방이 지금 치열하다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문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대표는 그 재판 선고를 좀 생중계를 해달라라고 이제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런 생중계를 통해서 어떤 자기네들의 어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그 구속 뭔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을 더 결집을 할 수 있는 효과를 노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트럼프 같은 경우도 미국의 트럼프도 지금 대법원 탄핵 일부 직전까지
가기 전까지 이제 구속되기 전까지 갔는데 결국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져 가지고 이번에 대통령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뭐 사실 뭐 1심, 2심, 3심. 근데 문제는 이제 1심 선고에서 법정 구속을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굉장히 논란의 거리가 되기 때문에 법정 구속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거든요. 이 민주당은. 그런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 이재명 대표는 법정 구속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갖습니다. 제 예측상. 근데 법정 구속은 안 가고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을 면하고 2심까지 끌고 가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좀 판결 내용이 법정 구속이 아닌 다만 법정 구속을 면하고 이 기소를 해서 재판 결과가 죄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2심으로 가지 않겠나.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이 시비를 떠나서 이 정치적인 그런 해석상 제 판단이 정치적인 해석상 이재명 대표는 2심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흐름, 재판부의 결과가 법원의 판단이 그래서 뭔가 새로운 시나리오를 작성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지금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뭐 국힘당은 그 사법부의 선고 1심 선고를 좀 생중계 해둘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탄핵 집회에 대해서 이게 뭐쭉 그 조회를 한번 해보니까 팩트 체크를 지금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특검 총력 투쟁을 지금 하고 있고요. 3주 연속 장애 집행을 지금 하고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 대표는 차마 말 못하고 있다. 이게 어떤 내용 중앙일보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점점점 뭐 20만, 30만 해서 점점 이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집회는 굉장히 지금 장기화로 갈 것이다. 장기화로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연말까지 총력 투쟁 집회를 지금 아마 그 야권층 범진부 야권층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탄핵이나 하야 이제 그런 내용을 얘기를 못하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용이 어떤 새로운 그 결집 아직 표가 부족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보수가 똘똘 더 뭉치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는 연말 11월, 12월 달 가면은 총력 집행을 해서 뭐 거의 뭐 토요일마다 세종, 뭐 광화문이 지금 시끄럽겠다. 시청 앞이 집회로 인해서 굉장히 시끄럽게 된 생각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그 대통령이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그 취임이 돼서 미국의 어떤 정치를 아주 본격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시작을 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트럼프 장남이 이제 한국에 대한 어떤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고요. 또 일전에 이제 순봉교에 와서 또 자기 간증 얘기도 하고 장남이 또 실질 자기가 미국의 인선 사람들의 어떤 인선을 개입을 하겠다라고 본인이 공식적으로 얘기했고 또 최근에 와서는 또 비서진도 이렇게 구축을 했고요. 그래서 트럼프가 한국 정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종식을 시키면서 아마 젤렌스키는 굉장히 곤욕을 치를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국지전이나 또 윤석열 정부가 시도를 뭐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도하려고 여러 가지 그런 무인기 평양까지 간 무인기 사건 또 오물 사건 뭐 그런 걸 해서 계엄령까지도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미 이제 해결이 됐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입장 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그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어떤 종속주의적인 사대주의적인 입장을 좀 갖습니다. 그래 미국은 이제 경찰 국가라고 하는 틀을 그렇지만 지금의 그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그 경찰 국가이면서 그 이상 그 이상의 자기네들의 실리를 추구하는 그런 어떤 상인의 정신. 뭐 어제도 이재명 대표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새로운 정부에 관련해서 한국의 그 대응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어제 뭐 오전에 어제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제가 오후에 이제 녹화 방송을 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트럼프 정부에 대해서 케미가 안 맞는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는 것은 이념과 사상인데 그 트럼프 대통령은 실속주의거든요. 자기네들은 이익, 자국민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기 때문에 뭐 위대한 미국, 위대한 아메리카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면서 나가는 그런 실리 위주의 정책을 트럼프는 그렇게 쓰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와의 케미 어떤 그 조합이 좀 맞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제가 판단했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남북 간의 관계에서도 새로운 방향을 아마 개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 그 북한 위원장과도 이 트럼프 대통령은 만나고 싶어 할 겁니다. 지금 지난번에 뭐 한 두어 번 만났기 때문에 이번 대통령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배제하고 자기네들 북한과 미국이 다이렉트로 이 3자 4다 회담이 아닌 2자 회담 북한하고 미국이 직접 만나는 2자 회담으로서 남북 그 경색된 지금 환경을 조성을 해갈 겁니다. 뭐 분명히 북한은 지금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핵 억제 방향 그런 것들을 논의를 좀 할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남한은 우리 대한민국은 상당히 곤욕을 치를 거예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오리알의 낙동강의 오리알 같이 팽당하는 그러니까 이자회담 북한과 미국이 이자회담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제3자로서 그냥 아무것도 내용을 모르는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의 그 여당과 정부는 굉장히 그럴 만한 실력자들이 지금 없다는 얘기죠. 미리 사전에 빨리 예방을 해서 그것을 서로 간에 담화를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국방 외교 뭐 그런 부분을 그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가야 하는데 지금 트럼프는 단단히 지금 벼르고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방비 그러니까 방위비죠. 방위비 증감을 하면서 뭐 어제도 이재명 대표는 방위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증감을 우리가 대응을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는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수출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그 국방에 대한 어떤 무기들을 우리는 그걸 삭감을 하겠다. 아마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현실적으로 그게 좀 어렵지 않겠나. 왜냐하면 모든 비행기의 어떤 고도의 그 자료들 소위 메테리얼적인 그 고도의 그 기술적인 그 부품들이 미국에 있는 한국에서도 생산을 하지만 미국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항공 비행기 같은 경우 미국의 그대로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똑같이 못 오거든요. 그냥 미국에 수입한 비행기들이 그대로 미국 그 항공 제조사를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노후화가 되면은 당연히 미국의 그 원조를 받아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나 굉장히 고민을 지금 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최근 또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개헌이라고 이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헌. 지금 김용민 의원의 개헌 입법
김용민 임기단축 개헌 이게 지금 나왔거든요. 이게 뭐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여기 신문이 아니구나 이거 거고 여기 김용민의 기자회견 출범 기자회견을 엊그저께 했죠. 3일 전에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을 했죠. 그래서 내년 5월이면은 탄핵보다 더 빠르다. 그런 김용. 근데 일부 유튜브에서는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그 소위 그 이걸 내각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그 시도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이건 내각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유튜브도 있습니다. 어떤 유튜브 같은 경우는 뭐 그건 너무 좀 비하해서 얘기하지 않았나, 과대적으로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해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둘 다 탄핵이든 개헌이든 일단은 저는 둘 다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개헌도 괜찮다. 근데 개헌도 어떻게 보면 중임제까지 갈 수 있는, 그러니까 2년을 임기를 종식시키면서 다음 대통령을 4년마다 그 중임제, 그러니까 어떤 미국과 같이 중간 평가를 하는 대통령을 평가를 하는 그런 중임제 개헌도 가능하다. 그래서 개헌 입법도 괜찮다. 근데 개헌 입법의 맹점이 뭐냐? 지금 그 내각제를 하는 그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세력 일부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개헌 입법을 통해서 서로 다양한 그 의원 입법, 그러니까 법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에서 그런 자기 이해관계가 서로 간에 도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이너서클이 구성이 되고 그 개헌 입법을 통해서 자기 입지적인 어떤 이익을 갖다가 거기다가 담기 때문에 그런 그 어떤 담론에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내각제의 시발이다. 그렇게 이제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는 강력한 그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개헌 입법은 상당히 그 다양한 의원들의 입법을 활동을 통해서 어떤 이해관계가 담아지기 때문에 그런 담론을 통해서 담아지기 때문에 내각제의 어떤 시발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뭐 그 김영민 의원이 뭐 참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맞는 얘기고요. 김영민 야권의 임기 단축 추진에 개헌 추진에 질 수 있는 태진 공감대 형성한다. 그래서 김영민 의원이 상당히 그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죠. 뭐 쭉 내용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SBS 라디오를 통해서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정치 국내외 정치가 좀 급박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연말까지 또 연말 이상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장애 그 투쟁 집회 그러니까 퇴진 집회 소위 이제 촛불 그래 일부 촛불 그 김민웅 교수와 함께하는 그 촛불 행동과 야당 그러니까 범진보 그 야당 세력 이제 국회의원들 시민단체를 같이 일원화시켜서 한 곳과 같은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가져오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좀 같은 시간대에 같이 그 촛불 퇴진 세력과 시민단체 또 노동자 뭐 내지는 그 국회의원들 야당 국회의원들 범진보 야당 국회의원을 합세해서 같은 시간대에 같이 하자 그렇게 건의도 하고 했다라고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만은 조금 옛날에 하도 이제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을 못 믿어서 촛불 행동 쪽에서는 별개 개별적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이제 흘러가고 있다. 근데 제가 전망하기로는 연말에 가서는 뭔가 가시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본격적인 그 시속 게임에서의 그 하향세, 디클레인 되는 그런 하향세가 나온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17%대 17% 지지율이라고 하면은 거의 뭐 이건 네임덕 그 현상, 네임덕과 마찬가지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좀 있으면 이런 추세로 가면은 거의 뭐 15%, 12%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시사 뉴스인가 거기 어디 시사 무슨 어디서 나와서 뭐 옛날 뭐 노무현 대통령의 그 부인 그 그다음에 막 문재인 뭐 그렇게 똑같이 평가를 하면서 자기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떤 변호를 했죠. 참 지고지순한 그 사랑은 우리가 본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고지순한 그 김건희 아내에 대한 사랑은 대단하다. 참 그것은 존경할 만하고 그렇지만 공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무능력하다. 지금 17%까지 나올 정도면 이렇게 탄핵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퇴진 스스로의 어떤 가부간의 결단이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일부 국힘의 의원들이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 누굽니까 홍준표라든가 뭐장 누구예요 그 젊은 친구 그 사람들이 뭐 낭인이라고 이제 표현을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까지 마라. 과거에도 박근혜 때 그렇게 까서 박근혜가 탄핵이 당했는데 똑같은 그런 그 사례를 밟고 가려고 하느냐. 낭인 정치하는 정치인들, 국힘당, 여당 국회의원들 똘똘 뭉쳐야 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은 역사는 흐르기 때문에 물결은 흘러가기 때문에 11월, 12월 안에는 일부 그 동조하는 세력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뭔가 새롭게 국힘당도 살해야 되고 여당도 살해야 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그 어떤 대한민국 헌법 체제가 등장이 돼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끌고 가야 한다. 뭐 보수와 진보가 마찬가지로 그런 그 공감대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는 정치 권력이 작고 굉장히 뭐 본인의 어떤 그런 그 한마디로 이렇게 배팅을 하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자기 자신의 소신을 배팅도 하고 해야 하는데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해서 한동훈은 이렇게 가면 차기 대선에서 나오기가 어렵겠다. 국민들의 어떤 지지받기가 힘들겠다. 대선 주자로서 좀 어렵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정치인은 자기의 어떤 소신에 의해서 배팅도 할 줄 아는 그런 것을 가져야지 대선 주자로서의 큰 용이 드래곤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이것저것 제가 얘기했는데 뭐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그 1심 선고 생중계 아니냐 또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지금 시끄러운 문제 그래서 명태균의 입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갑자기 그 반전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미 뭐 서로 내통이 돼서 입을 맞췄겠죠.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지금 돌아가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연말까지는 분명하게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이다. 정치적인 소용돌이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오늘 뭐 논평 같은 어떤 이상한 논평을 좀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논평도 아니고 이제 신문 기사 내용 또 이것저것 유튜브를 보면서 제 생각들을 좀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한 30분 정도 이렇게 소개를 했고 또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들으면서 뭐좀 기사 내용을 전체 다 보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 방송을 들으면서 상당히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라고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통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지금 아직 제가 이제 1,300명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조금 더 제 구독자를 더 늘리기 위해서 밑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찰 세상 얘기 TV를 만들어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좀 구독 그냥 나가지 마시고 구독을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2,000명 정도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2,000명 이상 가면 또 좀 실방을 좀 할 수 있도록 뭐 몇 명이 됐든 간에 근데 아직은 1,300명이기 때문에 조금 실방하기는 어렵고 이렇게 녹화하면서 방송을 진행을 하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응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방송 마치고요. 다음에는 또 더 좋은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